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스워드 크래킹을 하는데 음, 해커가 원거리 접속을 해서 어떤 리눅스의 루트 패스워드를 크래킹하는 것을 이 메타스플로이터블 프레임워크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음, 크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팀은 메타스플로이터블 투 리눅스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어떤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IP소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어태커는 공격 툴을 모두 모음집을 갖고 있는 그런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기능으로서 취약점 분석 도구의 총집합이죠. 역기능으로는 이것이 공격 도구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태커가 되겠고, 이게 빅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취약점을 엠맵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를 보고 그 포트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 메타스플로이터블 요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그 뭡니까 해시 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어디로? 요 칼리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칼리에서 존더 리퍼를 이용을 해서 이제 크래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취약점이 있어서 해커가 여기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면 여기에 etc 밑에 패스워드하고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접근할 수 있으면 그거를 뭐, 이메일이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전송을 해놓고 요 칼리 리눅스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도 되는 거죠. 전 시간에는 이제 그런 예를 들은 거고, 이번 시간에는 아예 원거리에서 접속을 해서, 만약에 여기 방화벽이라든지 이게 허점도 있고, 가정이 그렇습니다. 방화벽도 뚫을 수 있고, 여기에 UFW라는 방화벽도 뚫을 수 있고, 여기에 삼바라는 취약점, 139번 포트하고 445번 포트가 열려 있을 경우에 그런 가정에서 이제 취약점이 있다라고 보고 해킹을 하고 그다음에 크래킹을 하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툴은 바로 메타스플로이터블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 메타스플로이터블 프레임워크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하죠. 메타스플로이터 네. 잠깐 찾을 동안 잠깐 네,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메타스플로이트는 운영체제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고요. 처음에는 펄 스크립트 랭귀지 언어를 이제 작성이 됐었고, 취약점 점검 도구로 무어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기능으로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제 취약점 점검 도구로 vulnerability 이제 체크하는 이제 툴로 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역기능으로는 해킹의 툴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개발 당시에는 윈도우 2000 계열의 버퍼 오버플로우 vulnerability가 이제 많았던 거거든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고, 2007년에 루비 랭귀지로 이제 이게 좀 발전이 되고, 이게 용도가 괜찮다. 이렇게 되니까 아예 루비 랭귀지로 좀 메타스플로이트를 재구성을 한 겁니다. 좀 더 이제 확대를 한 거죠. 2009년에 래피드 세븐이라는 그 사이버 보안 업체에서 이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이걸 상용화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프로, 메타스플로이트 익스프레스, 메타플러스 커뮤니티,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 네 종류로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상용은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구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취약점 점검 도구로 활용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를 역기능으로는
해킹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상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는 디폴트로 툴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불러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구성은 자, 큰 틀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모듈, 라이브러리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사용자와 이제 뭡니까? 인터액티브한 그 역할을 하는 게 MSF 콘솔이 있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오리엔티드로 되어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고요. 아미티지는 GUI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아미티지를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리 리눅스에서 불러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MSF 웹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인터페이스가 이제 세 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에요. 모듈화된 기능을 정의한 부분인데, 자, 이런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게 exploit, 그 다음에 payload, auxiliary, 그 다음에 post입니다. 이 auxiliary는 어떤 그 정보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library가 메타스플로이터를 뼈대 역할을 하는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스가 되겠죠. 네, 소스가 여기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인터페이스 모듈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는 원격 대상 시스템에 대한 공격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옥실리어리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코드 모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옥실리어리라는 이 모듈을 이용을 해서 정보 수집, 그러니까 공격 대상자에 대한 그 vulnerability를 수집하는 그런 도구의 모임이다, 코드의 모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가면은 다양한 그 코드 모임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엠맵도 가능해요. 엠맵은 유닉스 칼리 리눅스에 엠맵이라는 명령어를 쳐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db 언더바 엠맵이라는 걸 치면은 이게 정보 수집한 거를 포스트그레 SQL DB에 이제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DB에서도 그 정보 수집한 걸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DB화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exploit은 vulnerability를 이용을 해서 여기 정보 수집한 거를 해서 vulnerability를 이제 찾는 거죠. 우리가 해킹을 할 때 항상 타겟팅을 정하고 그 타겟팅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그 정보 수집한 거에 vulnerability를 이용을 해서 침투 행위를 하는 게 바로 exploit입니다. exploit, 그러니까 모음 도구가 있는 모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침투에 성공한 후에 공격자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쉘 커맨드를 뭐 예를 들면 사용을 한다던가 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에 얘기할 것처럼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해시덤프로 갖고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어요. 그걸 페이로드라고 한다. 페이로드. 침투 성공 후 여기서 침투가 이제 성공이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소스 코드의 집합이다,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포스트는 익스플로이 성공 후 대상 시스템에 추가 공격을 나중에 포스트죠. 나중에 이 추가 공격을 어떤 걸 하겠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의 모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auxiliary exploit payload post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디렉토리에 가시면 유저, 쉐어,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 모듈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uxiliary, 그다음에 뭐 인코드, 인베이전, 익스플로이 우리가 많이 쓰는 exploit, auxiliary, payload, post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exploit에 이제 디렉토리에 가면은 AIX OS, 안드로이드, 뭐 BSD 버전, FreeBSD, 그다음에 리눅스 이렇게 OS별로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그 모듈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한번 들어가면은 이 안티바이러스 FTP의 vulnerability를 이용한 그 코드 모임집,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코드 모임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MySQL에 들어가면 MySQL에 대한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익스플로이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루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취약점을 발견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걸 루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다가 이식을 해 놓으면은 이거를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exploit 코드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요 디렉토리에. 이해되셨죠? 이렇게 모듈화돼 있다. 그러니까 빼고 집어넣고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MS SQL이죠. 이거는 MySQL에 대한 거고, 이제 MS SQL에 대한 윈도우 OS의 MS SQL에 이제 가보면은 여기 루비로 또 그 윈도우 버너러빌리티를 이용한 침투 공격을 할 수 있는 코드의 모음집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취약점에 대한 그 어떤 분류가 있어요. 여기 MS02039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상품에서 2002년 39번째 발견한 취약점이다. 그러니까 특정 제품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구분해 놓은 거죠. 분류 체계를 해 놓은 거죠. 자, 이거 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의 약자인데요. CV 2002-1123은 국제표준 표기 방식이에요. 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OS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해서 2002년 1123번째 발견한 취약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글링 해보면 이게 어떤 취약점이라는 걸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볼게요. 잠깐. 예를 들면 CVE 2002 1123.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시죠? 제가 지금 밑에서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CV 구글링에서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디테일한 게 여기 클릭을 하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그 vulnerability다. 여기 이제 버그 있죠. 버그 본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어떤 거다라는 게 정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CV 디테일스 요걸 볼까요? 여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V의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구글 검색을 하면 공격,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구글링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로 해서 이제 공격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MSF 콘솔 환경은 이제 텍스트 오리엔티드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취약점에 기반한 침투 작업 행위이고 MSF 베놈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악성 코드에 기반한 침투 작업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악성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라는 걸 이용을 해서 MSF 베놈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이용을 해서 그 악성 코드를 빅팀, 희생자, 공격 대상자에 이제 심어놔서 리버스 TCP를 이용을 해서 역으로 이제 공격자가 서버가 되고 공격 대상자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리버스 TCP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이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시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MSF 콘솔 환경에서 침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MSF 프레임워크라는 그 뭐 취약점 점검 도구 또는 공격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리얼월드에서 인터넷의 상의 어떤 서버를 공격하면 그건 범죄죠.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엠맵을 이용으로 해서 정보 수집하는 스캐닝하는 것 자체도 범죄 행위예요. 큰 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리얼월드에서 어떤 특정 서버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캐닝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죠? 바로 vulnerable VMware Virtual Machine이라는 메타스플로이터블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라,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타스플로이터블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취약점이 있는 리눅스 버추얼 머신이다. 메타스플로이터블이라는 게. 그래서 요거는 메타스플로이터블 2 from 소스4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으면은 VMX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VMX 잠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메타스플로이터블
파일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은 메타스플로이 리눅스 2.00 zip 파일이 있어요. 예,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VMX를 가지고 그냥 VM에서 오픈하시면은 바로 그 서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설치한 거를 보시면은요. 여기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메타스플로이터블 대시 리눅스 2.00 zip 파일이 있고요. 이 zip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메타스플로이터블 2 리눅스에서 여기 보면은 요거를 VM웨어 설치한 디스크에다가 이제 카피를 하는 거죠. 여기는 VMX가 있지요. 요 VMX를 이제 불러들이면 오픈만 하면은 그 VMX가 부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금방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해서 구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로그인 패스워드는 MSF 어드민, MSF 어드민이에요. 그리고 이 메타스플로이터블은 언트러스트 네트워크에 언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게 뭐야? 신뢰하지 않는 네트워크, 인터넷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 인터넷 세상은 언트러스트 네트워크예요. 신뢰하지 할 수 없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vulnerability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왜냐하면 페이크 사이트라든지 뭐 악성 코드가 범람하는 그런 사이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노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트라든지 또는 호스트 온리 모드에 네트워크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VM웨어에서. 그걸 꼭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1차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메타스플로이터블 2 리눅스를 빅팀으로 삼아서 한번 공격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